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직업 소개 강의를 진행할 김동균 강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부터는 신직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직업 소개를 통해 2개의 강의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창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체계적으로 함께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신직업 같은 경우는 신직업의 개념과 도입 사례를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직업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혹시 본인이 어떤 지인이나 본인의 주변에서 보거나 듣거나 했던 사람 중에 저런 직업이 있었어? 라고 들었던 그런 직업, 떠오르는 직업이 있으세요? 저는 뒤에 우리가 예시로 볼 여러 가지 신직업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먼저 이런 신직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놀랬던 그런 분야가 바로 유튜브 영상 번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가사 번역이 있었습니다. BTS 때문에 나왔던 직업이라고 그 당시엔 얘기를 했었습니다. BTS가 이제 글로벌로 인정을 받고 아미라는 팬클럽이 확장이 되면서 이 BTS가 했던 인터뷰나 BTS의 노래 가사를 영어 혹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는 직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직업이 되나? 그건 그냥 팬들이 좋아서 하는 활동이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경제 규모가 달라지고 이 BTS라는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요계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든 현상들이 이제는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함께 끼고 들어가다 보니까 직업이 되었죠. 이제는 정식 직업입니다. 정식 직업이고 비슷한 분야로 웹툰 번역가도 있습니다. 웹툰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구독하는 웹툰이나 꾸준히 보고 계신 웹툰이 있을 텐데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웹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웹툰은 특히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이 가장 강세죠. 일본이 과거에 이런 출판 만화, 출판 시장에서의 코믹스라고 불리는 부류들을 잘 어필을 하고 시장에서의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의 웹툰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베이스에서 이 스크롤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이런 체험 활동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새로운 직업으로서, 그런데 이 직업은 번역가란 직업은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지만 분야가 더 확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큰 분류를 통해서 오늘은 신직업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계십니다. 신직업의 개념과 정의, 요구되는 자격과 역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신직업에 진출할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직업이라고 하면 그게 뭐다라고만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앞서 BTS를 번역하는 사람은 왜 일반 번역가와 팬들의 번역 내용이 다를까요? 이 뉘앙스라든지 우리가 아마 초월 번역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전 강의에서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번역가 황석희 번역가님은 초월 번역으로 꽤 유명을 했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데드풀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 이 안에 나오는 굉장히 영어로 봤었을 때 이 농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비속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국내 현지화를 해서 번역을 하기 위해 이 번역가님이 하셨던 작업은 주연 배우였던 라이언 레이놀즈의 페이스북 1번 게시물부터 현재 오늘의 게시물까지 전체 다 번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터뷰를 모두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지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까지 파악을 해서 그 번역 작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장난을 말장난으로 번역하겠다. 물론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를 추구를 했었고요. 앞서 BTS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BTS의 그런 이 컨텐츠들을 전담으로 번역한다는 신직업에 있어서는 이 신직업에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팬덤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이 BTS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예를 들면 화양연화나 이런 데미안이나 세계적인 문학에서 가져오는 레퍼런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 요구되는 자격과 역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번역만 잘한다. 번역을 잘하는 것도 이제는 어떤 번역을 어떻게 잘하고 얼마나 아느냐라는 구체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직업의 오늘의 말씀드리는 사례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요. 진출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로는 신직업의 개념 및 도입 사례 기반 개념과 신직업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함께 학습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주요 신직업의 사례 파트 1이라고 해놨죠. 다음 강의에서 이제 파트 2를 다룰 예정인데 신직업의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개념 및 도입 사례입니다. 영상으로서 여러분 웹툰 번역가라는 직업이 있다고 라는 영상을 앞서 말씀드린 제가 웹툰 번역 예시로 드렸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물궁이 웹툰 번역가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3분 48초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웹툰 번역가라는 그 번역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점들 혹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기본적으로 이런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에 대한 이런 관심과 애정, 또 이런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좀 매니아 같은 그런 기질들을 확실히 요즘은 많이 원하고 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마케팅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또 마케팅 관련된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공모전에 조언을 요구하거나 저랑 같이 그런 전략을 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학생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처음으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짜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에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결여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 또 이런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게 신직업의 부분하고도 꽤 연결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웹툰 번역가라는 이 직업 영상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영감의 소스로서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직업의 개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신직업은 오늘 3가지의 개념으로 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우리나라에 없는데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서 도입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 직업을 신직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서 정원 디자이너가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없지만 주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집에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차고가 있고 그래서 미국은 게러지 문화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고에서 뭐 개발을 해서 창업을 했다라든지 또 차를 수리하거나 차량 친화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많은 추억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자동차 관련된 영화 산업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를 벗어난 주택의 개념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원을 디자인해주고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꽤 섬세하게 이제는 디자인의 영역들이 나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 있는 직업으로서 도입을 시키면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한 이런 직업들, 이제 이 문화권에서 우리가 각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글로벌 표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표준화가 다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봐도 또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개념처럼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런 도입되는 것들이 많죠. 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데 미국이나 해외에서 도입될 수 있는 신직업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신직업이 될 수 있을 거고 해외의 직업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개념은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해서 향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이 말 그대로 신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신직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아마 이쪽 두 번째 정의겠죠. 지금 아래에 보시면 프라이빗 로컬 투어 전문가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제가 업체를 한번 이전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프라이빗 로컬 투어, 개인이 원하는 그런 소규모 테마가 잡혀있는 여행을 잡아주기도 하고,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또 서비스 메뉴에 항상 함께 넣어두는 것이 이 프라이빗 로컬 투어 활동이죠. 예를 들어 어떤 골목에서 그림을 그리는 문화가 활성화된 그런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림과 관련된 방에서 머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해주는 그런 프라이빗 로컬 투어 전문가,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행 상품화 시킨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생겨난 직업의 개념에 가깝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공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전공에서 원래 뭐 보통 우리가 어떤 전공을 하면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한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어떤 전공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접목을 해서 새롭게 탄생된 그런 직업을 가진 선배님 혹은 뭐 지인 아니면 뭐 교수님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실까요? 아니면 듣거나 뭐 온라인이나 TV 뭐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하나 정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직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걸까? 뭐랑 뭐를 합친 걸까? 혹은 어디서 저게 나타난 것일까? 이런 오리진,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신직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직업 중 정부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화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 그러니까 기존의 직업이었는데 그동안은 뭐 인기가 조금 적거나 활성화가 안 되고 소수가 할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이 직업의 이 일자리 자체가 많은 그런 직업이겠죠. 지금 예시로서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이 나와 있죠. 반려동물 관련돼서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이 반려동물 사업에서의 그런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동물 병원도 그렇고요. 반려동물 용품도 그렇고 또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뭐 가장 유명한 훈련사 강영욱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훈련사분들이 또 여러 가지 TV에 나오고 또 이 관련된 채널들, 영상들도 많죠. 이런 동물의 교육, 또 동물도 이제는 반려동물 고양이나 개 이런 쪽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그 반려동물을 넘어서 일반 동물에 대한 관심까지도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의 직업 중에서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 더 집중이 되는 뭐 사육사 같은 직업도 저는 굉장히 요즘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늘 신직업의 개념으로 보실 때는 중요한 부분이 정부의 육성 지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정부의 시책으로서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앞으로 더 잘 될 부분들을 신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직업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롭다고 해서 신직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가져와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또 새로운 산업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또 기존의 직업 중에서도 새로워지면서 더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직업의 도입 사례로 앞서 보신 동물보건사의 이 등장 배경을 지금 적어두었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됐고 거기에 정부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이런 분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죠. 하는 일은 수의사 감독하에 소변검사, 피검사, 동물의 케어, 검사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하고 수의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진단과 분석을 보조한다. 일종의 간호사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동물보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수의사님뿐만 아니라 보건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2021년 8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제도 도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도로 도입했다라는 것은 정부가 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바로 신직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고 이 분야가 이제 계속해서 더 활성화가 되겠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역시 한 4분의 1 정도라고 저는 대략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직업의 사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교육 분야에서의 신직업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게임 번역사와 온라인 튜터라는 신직업을 보고 계십니다. 게임 번역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웹툰 번역가라든지 어떤 컨텐츠 번역과 더불어서 국내의 다양한 게임들의 콘텐츠를 해당 국가의 문화에 맞게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를 하는 담당이라고 나와 있죠. 게임 분야에서도 이제 국내 번역이 잘 된 게임들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게임 할 때에는 게임 인구는 늘 제가 보기엔 많았는데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하면서 특히 일본 게임 같은 거 하던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하다 일본어를 통달하더라고요. 워낙에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건 되게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번역을 해주는 앞서 말씀드린 초월 번역 같은 해외에서의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제 의역이라고 하죠. 의미를 더해서
그 단어를 더 적합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번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직업이 되고 있고, 온라인 튜터, 이메일, 웹,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한다.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온라인 케어, 온라인에서 1대1로 상담을 해주거나 온라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나 이제 SNS 상에서 관리를 해주거나 온라인 튜터라고 부르고 있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와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라는 신직업을 보고 계십니다.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컨설팅하거나 평가한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이런 ESG라는 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보고서를 써주는 그런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면 끝나지 않고 이 기업은 지속 가능하게 사회의 공헌이 이제 하나의 체계로서 잡혀 있어야 되겠죠. 시간 나면 봉사활동 해야지 이제는 그런 게 경영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 경영, 회사가 오래 지속하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가 새로운 직업으로서 생겨났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역시나 정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처리 방식까지, 아무래도 전공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죠. 전공자분들이 설비만 고치고 설비만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알려주는 컨설팅. 이제 미래의 직업 중에는 여러분, 저는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부르죠. 컨설팅은 상대가 원하는 걸 제공하는 것이 컨설팅입니다. 이제 원하는 것들이 많아진 시대잖아요. 거기에 맞춤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컨설턴트라는 영역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이 되었다거나 혹은 개인이 굉장히 어떤 슈퍼 컨설턴트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신직업으로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인문사회 교육 분야에서의 신직업, 전직 지원 전문가와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특히 이제 좀 이 젊은 나이에 20대라는 분들을 저는 젊다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10대든 20대든 직업을 이제 앞으로 찾아가실 분들, 첫 직업을 고르시는 분들께는 늘 이직을 염두해 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직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되고 이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전직 지원 전문가는 지금은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 직업을 추천한다. 개인의 이직을 돕는 건 주로 이제 헤드헌터든 아니면 이런 이직 관련된 컨설팅인 건 있을 텐데, 전직 지원 전문가는 은퇴,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에서 여러분 보신 거 기억나시죠?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해도 기대 수명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신체 나이조차도 다르잖아요. 더 고령화가 됐지만 노동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전문가, 신직업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이제는 진로가 예전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전공하고 그걸로 취업해라,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이 진로를 체험해보고 본인의 역량에 맞는 것들, 저는 사실 가장 많이 또 예시로 들 수 있는 이런 진로 체험과 관련된 부분이 독일의 마이스터라고 불리는 기술 전문 학교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매년 12월에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이제 학생 셋이서 12월마다 3자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를 가거나 대학을 진출하거나 이렇게 길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또 내 부모님과 나를 관찰한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진로에 대한 것들, 독일의 마이스터는 일반 직장과 독일 같은 경우는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 제도도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신직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학생들의 직업 체험 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데 이 활동 자체가 이제 상업화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업과 직업이 아닌 것의 차이는 돈을 지속적으로 버느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걸 뭐 봉사활동으로 그냥 현직자가 나가서 한번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코디네이터로서 전체를 설계하고 과정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 신직업입니다. 자연공학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곤충 컨설턴트, 나무의사, 기후변화 전문가라는 신직업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타이틀만 봐도 어떤 직업인지는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전문가를 한번 볼까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개발 및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 기업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미래 직업세계 변화의 요인으로서 한번 살펴봤었죠. 사회환경 변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하게 되죠. 그냥 날씨를 보고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변화 전문가가 이제 이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보다 그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아니 그거를 외부에다가 돈을 주고 누가 상담을 맡기나요? 그냥 기업에서 뭐 각자 고민하고 기업에서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업의 조직 부분도 많은 부분을 이제 외주라고 하죠. 기업의 이런 중요한 부분만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활동을 하는 기업의 활동들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직업들이 앞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곤충 컨설턴트, 곤충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곤충 관련해서는 뭐 미래 식량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또 이런 생물로서 곤충을 키우는 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이제 소수가 아니라 시장이 형성될 만큼 있다라는 거죠. 나무의사, 나무에 발생하는 피해에 따라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 공원 관리자분들이 하는 것 플러스 나무의사라는 나무만 전담하는 이런 의학의 영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공학 분야에서 연구실 안전 전문가, 화학물 안전 관리사라는 신직업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연구실에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규정 준수, 안전 점검과 진단, 사고 원인 조사, 안전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실에 연구를 하는 인력과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많은 연구원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에서 이제 종신교수직을 맡으신 뇌과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연구활동만으로도 힘든데 연구활동의 연구비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쓰거나 그런 체계를 계획하는 일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연구의 속도가 더디다. 연구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선도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뇌의 그런 뇌를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연구실에서도 저는 연구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이라든지 또 연구실의 그런 체계 같은 것들, 연구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외부 전문가가 고용이 돼서 이제는 관리하는 것이 신직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다루는 물질의 수가 많아지고 또 환경 자체가 이제 글로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합해서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의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연구실의 안전을 챙겨야 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것들 또 앞으로 나올 어떤 질병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험실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 안전관리사,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를 대행하고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리를 해준다. 화학물질이 정말 다루기 어렵겠죠. 화학물질을 당연히 전공자나 연구원분들이 잘 다루겠지만 그런 안전을 또 전담해주는 이런 안전관리사의 역할이 계속 커지죠.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신물질을 인류는 개발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조금은 덜 체계화되던 시절에 임상 실험을 꽤나 나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출시된 제품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는 피해만 보상하면 됐다면 이제는 피해를 보상하고도 기업은 없어지죠. 그런 기업은. 네.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기업은 대규모의 리콜 플러스 사과 플러스 기업의 이미지 감소 플러스 지속 가능 경영의 위기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안전관리사를 통해서 이 신직업으로 이 직업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서의 이런 고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세부적인 분류가 생겨나고 있는 거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 분야들이 각각 신설이 되고 있는 게 연구실 안전 전문가, 화학물 안전 관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공학 분야의 녹색 건축 전문가, 에너지 효율 측정 전문가, 역시나 이제 이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런 삶을 위해서는 녹색, 비건에 대한 유행도 개인에게서 읽을 수 있었지만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인증 기준 어떻게 평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뭐 그냥 컨덴싱 보일러 쓰세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판매고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열 효율, 특히 이런 큰 건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이 롯데 월드 타워라고 해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죠. 그 건물의 열 효율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중상층인가 어디는 전체가 이렇게 창문이 열려서 공기를 대순환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각 개별 창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체 공조 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들, 또 에너지 효율 측정 전문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형을 측정하고 검증한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에너지 효율 측정 전문가가 왜 나올까?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들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태양열 혹은 재생에너지, 뭐 지열 에너지, 이런 부분들, 또 풍력이라든지, 기존의 석탄연료나 또 원자력까지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대체하냐 일부 대체하냐는 각자의 그런 어떤 방향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한데, 그런 에너지를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건물 단위로 효율을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신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공학 분야의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자, 뉴로모픽 칩 개발자. 뉴로모픽, 반도체 물질 소자를 활용해서 인간의 신경망처럼 작동할 수 있는 뉴로모픽 칩. 이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뇌과학자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죠. 뇌는 전기 신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칩을 이제 개발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옛날 영화, 여러분 코드명 제이라는 영화를 당연히 처음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 다운로드를 받아서 칩셋을 이렇게 이식을 하는, 지금은 존 윅으로 더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던 영화였는데요. 뇌에 이제 칩을 심는 것이 아주 기초 단계는 이미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께서 이런 뇌의 인식을 통해서 언어 장애인 분들이 언어를 화면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시각 장애인 분들이 뇌에 직접 신호로서 시각을 인지를 한다라거나, 이런 이 마비가 온 분들이 이런 뉴로모픽 칩을 통해서 동작을 구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학 분야에서 새롭게 기술이 개발되면서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요. 블록체인 시스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저는 이 부분들이 새로운 직업으로서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이런 분산 원장은 금융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신직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의료 보건 분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신직업을 보고 계십니다.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 원격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의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한다. 원격 진료라는 건 앞으로 이제 새로 생겨날 분야죠. 우리가 그동안은 의사 선생님을 대면으로 만나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이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절차와 이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보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 그 정보는 어떻게 보호가 될 것인가, 그러니 원격 진료 코디네이터라는 이런 분야가 생겨날 수 있고요. 또 보건의료 정보, 저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워치 같은 디바이스들이 아주 수많은 개인의 데이터들을, 건강 정보
데이터를 축적을 하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료 동향 파악 및 유의미한 정보 생성. 요즘은 여러분 보험사에서 이 보험 가입한 분들의 건강 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죠. 또 차량에다가 차량에 이 기기를 탑재를 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차량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죠. 이렇게 이 정보가 굉장히 의료나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데 있어서 신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기기들도 개발이 돼서 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같은 직업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저작권 에이전트와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 그러니까 후원도 이제는 이제 저 후원해 주세요라고 이 담당자가 직접 뛰는 것. 플러스 기부자를 발굴할 수 있고요. 기부자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이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 컨텐츠 분야에서의 투입되는 자본의 액수가 달라지니까 각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이 생겨나죠. 연결을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저작권 에이전트도 그래서 마찬가지겠죠.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개인이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작용이 될 때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어느 소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관리해 주지만 소속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활동을 하면서도 에이전트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작권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학습하거나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 저작권에 대한 저는 어떤 이 검증이라든지 확인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사이버 큐레이터. 네. 사이버 큐레이터, 가상 공간의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것. 디지털 헤리티지,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복원을 시켜서 그 당시의 예술품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생활체육복지사, 시니어 여가생활 매니저, 모바일 건강관리 코치, 예체능 분야의 신직업으로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세부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직업의 개념과 신직업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신직업이란 해외에 있는 직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것, 국내에서의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직업이 나오는 것, 기존의 직업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신직업의 사례로서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뭐 게임 번역가라든지 자연공학에서의 기후변화 전문가, 의료보건에서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리고 예체능 영역에서의 저작권 에이전트 등 여러 가지 신직업의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본인의 관심 분야, 또 희망하고 재밌어하는 분야와 연결되는 신직업들을 추가로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신다면 보다 폭넓은 정보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